네, 물리 1 마지막 문제풀이입니다. 물질의 이중성 파트고요.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빛을 비췄더니 무늬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보강간섭하고 상쇄간섭하고 보강간섭하고 하는 거니까 파동성을 말하고 싶은 거고요. 이건 양전효과 실험이죠. 그러니까 얘는 입자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 맞아요. 5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2번 광전효과고 동일한 금속판 필이에요. 동일한 금속판이라면 분턱 진동수가 같겠죠. 분턱 진동수는 금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부터가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가 EF인 빛을 비췄을 때 좀 더 많은 에너지가 금속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광전자가 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분턱 진동수는 F보다 크다. 분턱 진동수가 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였는데 F보다 컸으면 전자가 나오지 않았겠죠. 이때.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F보다 작겠죠. 최대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나에서가 큽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줬으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나에서 빛은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빛의 세기는 전자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 관련 없어요. 2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광전 효과다. 음전화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접촉하여 검정기가 음전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음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가해 과정을 거친 금속판에 단색광 A 또는 빛을 비추고 금속박이 움직임을 관찰한다. 지금 음전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가 그게 뭔 말이냐면 지금 벌어져 있는 이유는 서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므라들었으면 이 힘이 없어졌다는 소리겠죠. 즉 마이너스가 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갔다는 건 전자가 나갔단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어졌다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벌어졌다의 경우는 어떤 말이냐면 둘 다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경우도 당연히 맞겠지만 둘 다 플러스로 대전된 경우가 나오겠죠. 왜냐면 전자가 나가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양공이 나간다는 말은 없죠. 전자가 나가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혹은 중성이 되던가 원래 벌어져 있던 게 오므라들던가 오므라들었던 게 벌어지던가 어쨌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여긴 변화가 없고 여긴 변화가 있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단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분턱 진동수를 넘지 못했다는 거고요. 얘는 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분턱 진동수를 넘지 못했다는 건 A의 진동수가 더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B를 비출 때 전자가 방출됐으니까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세기는 전자의 방출 여부 관계없어요. 틀린 말입니다. 3번이 답이겠네요. 진동수를 증가시켜야겠죠. 세기가 아니라. 4번 봅시다. 빛의 파장과 빛의 세기를 줬네요. 빛의 파장을 줬으면 진동수를 직접적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진동수를 간접적으로 주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빛의 속도는 일치로 일정하고 그 속도는 빛의 파동성으로 해석하자면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 속도가 일정하니까 파장이 크다면 진동수가 작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광전자가 방출 안 됐다는 건 진동수가 작다는 소리고요. 여긴 뭐 몰라요. 여기는 진동수가 충분했다는 소리겠죠. 파장이 크다라는 건 진동수가 작다라는 거예요. 얘는 진동수가 크겠죠. 3, 4번보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방출됐는데 진동수가 더 크면 당연히 방출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얘가 얘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얘네 둘이 비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진동수가 작아요. 왜냐면 방출이 안 됐으니까. 근데 방출이 안 됐는데 진동수가 작으면 당연히 반대로 파장은 크겠죠. 그러니까 제로가 더 커야 됩니다. 틀린 말이에요.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가 결정한다 했습니다. 3에서가 더 크겠죠. 맞는 말입니다. 3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그림과 같이 광전판에 비추고 있다. 최대 운동 에너지래요.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전자가 튀어나오고 남은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를 비췄을 때는 E0, B를 비췄을 때는 E0래요. 그러면 A랑 B랑 더해서 E0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A랑 B 중에 큰 놈이 E0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라고 봐야겠죠. A가 B보다 크다. 그럼 C는 C가 E0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A랑 B랑 C 중에 B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고 C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예요. 그럼 B는 둘보다 작죠. 그래서 이 중에 최대가 누구냐 하면 E0죠. 그래서 C가 답입니다. 자, A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E0냐? 그러니까 광자랑 광전자랑 다른 말인데 A의 광자라고 하면 A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A의 빛. 쏴준 빛의 에너지가 E0냐 하면 빛의 에너지가 그대로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당연히 아니겠죠. 문턱 진동수로 쓰이고 남은 에너지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틀린 말이고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왜 크죠? 왜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남은 에너지가 더 많다는 소리는 원래 주었던 에너지가 더 많았다는 소리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거 320 아니에요. 더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최대값만 고르는 거예요. 2번이 답입니다. 6번 P는 CCD입니다. CCD. 그러니까 전화 결합 소자 하면 맞는 말이고요. 빛의 입작성을 이용하는 건 맞다 그랬죠. 빛의 세기가 셀수록 생성되는 전자의 수가 많아지겠죠. 광전 효과를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3번이 답입니다. 넘어갑시다. PN 접합 다이오드래요. 접합면에 빛을 비춰서 뭐 A랑 B가 생성된대요. A랑 B는 각각 양공과 전자 중 하나다.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건 전자는 이렇게 이동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소리는 B가 전자, A가 양공이겠죠. 맞는 말이고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전류의 세기가 크다. 맞는 말인 게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전자가 많이 나오고 전자가 많이 나온다는 말이 곧 전류의 세기가 크다. 맞는 말입니다. Pn 접합면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아니죠. 흡수했죠. 그러니까 빛을 비췄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했으면 빛을 방출했겠죠. 반대니까 틀린 말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8번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려 무늬가 생기는 건 파동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태양 전진에 빛을 비추면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건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잖아요. 태양광 발전. 옛날에 말했던 건데 태양광 발전이 뭐 국어 지문에도 나왔죠. 그 태양의 빛이 여기 금속판 혹은 그 반도체에 있는 전자를 때려서 방출되게 해서 전자가 흐른다 해서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자외선을 비췄다 하면 뭐 파동성이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톰슨의 실험이에요. 이 실험이 증명한 건 전자도 파동성을 띈다. 이거 듣겠죠? 그래서 회전 현상이 있는 건 그냥 맞는 말이고요. 방금 했던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전자선의 속력을 변화시키면 그 드브로이 파장에 의해서 P분의 H였죠. 그러니까 파장이 운동량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속력을 빠르게 하면 운동량이 커지고 운동량이 커지면 파장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파장이 작아지면 크기와 폭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3번이 답이겠네요. 전자현미경은 물질파를 이용한 거야. 예, 맞는 말이고요. 운동 에너지가 크면 운동량이 크다는 소리고 운동량이 크면 파장이 짧다. 맞는 말입니다. 전자와 양성자의 속력이 같대요. 그러면 질량으로 운동량을 판단해야겠죠. 양성자가 질량이 더 크니까 운동량이 더 커요. 운동량이 크다는 소리는 파장이 짧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파장이 짧아야 되니까 틀린 말이에요. 3번이 답이겠네요. 11번 물질파 속력과 물질파 파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뭐 옛날에 말했는데 뭐 이 정도 문제에서 솔직히 표를 그릴 필요는 없겠다 싶긴 하지만 뭐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파장은 1대 1대 2네요. 그럼 운동량이 2대 2대 1이겠죠. 속력은 1대 2대 2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게 운동량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죠? 큽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B랑 C랑 달라요. 운동 에너지는 C가 A의 2배냐? 예, 계산해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인데 그냥 mv제곱으로 계산해봅시다. 어차피 비례관계 보는 거니까 mv제곱하면 여기 2 나오고요. mv제곱하면 여기 4 나오고요. 이거 4니까 곱해주면 2 나오네요. 그러니까 C가 A의 2배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1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데이비슨 거머 실험은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한 거예요. 4, 5번이 답이고요. 다음 전자의 물질파겠죠. 전자의 전자기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장난 같은 건데 전자기파는 전자와 관련 없습니다. 전기와 자기에 의한 파동이라서 전자기파예요. 전자 붙어 있으니까 전자겠다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4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네, 물질파 파장을 운동 에너지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운동 에너지가 이 MV 제곱으로 보고 물질파 파장을 P라고 이거라고 봅시다. 네, 문제 풀어봅시다.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라고 물었으니까 이때겠죠. 운동량의 크기는 A랑 B랑 같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랑 상관없이 물질파 파장이 운동량에 반비례하는데 물질파 파장이 같으면 운동량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맞는 말입니다. 질량은 A가 C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때를 봐도 되고 이때를 봐도 되는데 이때를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네요. 이때를 보면 운동량이 같을 때죠. 그러니까 파장이 같으니까 운동량은 같은데 운동 에너지는 A가 더 작아요. 운동 에너지는 2n분의 P제곱으로도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P 값이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작게 나온다는 건 A의 질량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틀린 말이겠죠? 자, B와 C의 속력이 같으면 물질파 파장은 B가 C보다 짧다. 방금 말한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운동량이 같을 때 B랑 C랑 운동 에너지는 C가 더 커요. 방금 했죠? 그럼 B가 질량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질량 순서는 A, B, C 순서인 거죠. 그럼 속력이 같으면 운동량은 B가 더 크겠죠. 질량이 더 크니까. B가 운동량이 크면 물질파 파장은 짧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4번이 답이겠네요. 14번. 간섭무늬는 파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간섭이 파동의 간섭이니까. 니은 물질파가 간섭했다. 예, 맞는 말이고요. 속력이 크면 운동량이 크다는 소리고 운동량이 크면 파장이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니까 간격이 좁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투과 전자 현미경이다. 예, 여기 써있죠. 맞는 말입니다. 자기 렌즈는 초점으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예, 보시면 알겠죠. 모으고 있죠. 예, 맞는 말입니다.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속력이 크면 운동량이 큰 거고 운동량이 크면 파장이 짧겠죠. 예, 분해능은 파장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5번이 답이겠네요.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16번. 주사 전자현미경이랑 투과 전자현미경을 구분하래요. 주사 전자현미경이 튕기는 거 말하는 거예요. 튕기는 거. 그러니까 3D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얘가 투과겠죠. 시료를 매우 얇게 만들어서 통과해야 되니까 얘가 투과고요. 얘가 주사입니다. 이제 풀어봅시다. 맞는 말이고 물질파 파장은 가속 전압이래요. 가속 전압이 크면 전자가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운동량이 더 커요. 투과 전자현미경이. 운동량이 크니까 파장이 짧아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투과 전자현미경이 분해능이 더 좋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해능이 좋다라는 말이 파장이 짧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다음 주사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 튕기는 각도를 분석해서 3D로 본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5번이 답이겠네요. 네, 지금까지 물리 문제풀이가 다 끝났고요. 잘 따라와줘서 감사하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